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에서 100명 규모의 TF를 구성했습니다. 부동산 시장발 경제위기 대응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는 거죠. PF발 유동성 위기 심화 대응 차원이라고 합니다. 둔촌주공과 장이 4구역의 흔행 실패도 여기에 쇼크를 더하고 있는 상황이죠.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대형 로펌에서 잇따라 부동산 침체를 대비한 대규모 TF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김앤장에서 100명 규모로, 그리고 법무법인 광장에서 10명, 화우에서 20명, 태평양에서 80명, 그리고 세종에서 30명으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로펌에서 대규모 TF를 구성한 이유는요, 바로 경기 침체 전망, 부동산 경기 침체에 전망했다는 구성이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건설업계가 굉장히 힘들어요. PF 대출 금리가 뛰는데 분양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이게 말이 쉽죠. 굉장히 공포스러운 이야기예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계 PF 대출발 줄도산 위기가 현실화될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를 조직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로펌들이 내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대응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부동산 개발 사업 흐름과 PF 대출 활용 시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인허가를 신청해요. 그 다음에 토지 확보 및 인허가가 완료되면 그 다음부터 바로 착공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착공한 것을 분양도 진행을 하고요. 자금을 수여를 해서 준공하고 입주까지 진행된 다음에 프로젝트가 청산이 되면 깔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는 시행사가 돈이 많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본으로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별로 없죠. 토지 매입 및 인허가 신청이 지나게 되면 브릿지론 PF 대출을 받게 됩니다. 토지 매입 자금과 시행사 운영비로 사용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위험 리스크가 크죠. 인허가가 안 떨어질 수도 있고 부지 확보에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위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저축은행이나 증권사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확보도 끝나고 인허가가 완료됐어요. 그때부터 본 PF로 전환이 됩니다. 토지 매입 자금과 일부 공사비로 들어가요. 당연히 착공 직전이기 때문에 시행사가 정해지고 이 시행사 보증을 통해서 신용도가 높은 이자율이 낮은 자금을 수혈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 PF를 받을 때 브릿지론 PF는 상환하게 되는 흐름이죠. 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요 조금 다르게 진행됩니다. 일단은 조합을 설립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토지 확보가 끝났다는 거예요.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주들을 모아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합 설립만 되면 바로 하는 것이 바로 시공사 선정입니다. 시공사 선정을 원래 그렇게 빨리 하면 안 되거든요. 착공 직전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시공사 선정을 빨리 하게 됩니다. 이 대출을 받을 때 시공사 보증을 통해서 저리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단계와 관리 처분 단계를 지나서 착공이 진행될 때 보통 일반 분양도 같이 진행되고 여기에 대금을 받아서 공사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분양 대금 말고 가끔 대출을 받아서 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 후분양 선택하는 곳. 여기는 대출을 받아서 공사비를 하고 후분양을 통해서 최대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동산 개발 사업은요, 두 가지 리스크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무엇일까요? 일단은 남의 돈 갖고 사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급등하는 상황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 착공 단계에서 분양을 진행하고 분양 대금으로 건설을 진행한다 말씀드렸어요. 분양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도 굉장히 큰 리스크라는 거죠. 만약에 양쪽에서 위험 리스크가 터지게 되면요, 시행사, 건설사, 자금을 대여해준 증권사, 금융권까지 모조리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장이 많을수록 건설사가 속한 대기업 그룹까지 위태해지고요, 금융 시스템 위기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자, 현재 이 두 가지 위기가 동시에 온 겁니다. 자금 시장에 경색이 일어나면서 시중금리가 껑충 뛰어 올라갔고요. 금리는 둘째치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자체를 찾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때 20%대까지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금을 빌리기 힘들면은 일단 착공 단계에 가는 시행사들은 빨리 분양해서 갚으면 되는데 지금 분양 시장이 폭탄을 맞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건설업계에서 믿었던 게 있어요. 바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입니다. 여기는 분양가를 정부에서 통제를 해요. 강력하게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분양이 잘 될 것이다. 문제는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됐던 둔촌주공이나 장이 자이마저도
미계약이 크게 늘어날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한 신도시 분양도 완전히 죽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짱 분양했었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제도뿐만 아니라 이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까지도 절대 안전하지 않는 상황이다. 위기의식이 커졌다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미분양이 났을까요?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올라갔다는 건 무슨 뜻이죠?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다는 거죠. 예금금리도 같이 껑충 뛰어 올랐다는 겁니다. 예금금리 5% 그리고 회사채 금리 6%를 제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동산에 자금을 넣을 생각하지 않고 예금이나 채권을 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예금금리만 높겠습니까? 대출금리는 더 올라가겠죠. 대출을 받아서 뭘 살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올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미뤄졌던 분양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 2년 동안에 서울의 공급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분양가 상한제 마음에 안 들다고 조합들이 전부 다 분양 미루면서 공사만 먼저 진행했거든요. 우리는 후분양할 것이다. 그동안엔 그게 가능했어요. 왜냐? 워낙 초저금리 상황에서 단기 자금의 시장에서 자금을 끌어오는 게 굉장히 원활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하는 분양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낮은 금리에 건설 먼저 하자, 이게 먹혔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180도 바뀌었죠. 먼저 돈 빌려서 짓고 있던 사업장마다 알고 놔주겠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다 보니까 밀어내기 분양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문제는 지금은요, 강남권 알짜 분양도 성공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분양 성공 기준은요, 결국 내가 얼마나 이 분양을 받아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인가,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매력도인데 이게 지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어요. 주변 시세 자체가. 근데 내년에 더 떨어진대요. 현재 주요 아파트 기준으로 고점 대비 거의 30% 빠진 데가 일반적인데 내년 초에 35에서 40%, 아니 더 나가면 45%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주변 시세가 이렇게 푹 하락하고 있는데 시행사 입장에서 어떤 분양가를 제시해야 사람들이 분양을 받을까요? 적어도 주변 시세 대비 10%포인트 이상은 최하 저렴해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수준의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도 펼쳐진다는 거죠. 그럼 이제 시행사, 조합은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분양을 좀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미뤄보자,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금 경색 때문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요, 지금 싸게 분양을 해서 자금 수혈부터 하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조합 방식으로 진행되는 정비 사업장은요, 이것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 조합이 지자체나 허가한 분양가보다 낮게 분양가를 책정하잖아요. 당연히 분양 성공률은 올라가겠죠. 문제는 낮게 책정하면 할수록 조합원 분담금이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합원들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물러나라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야, 요즘 PF 대출 금리가 치솟아서 이거 분양 성공 못하면 우리 자금 경색에 그런 거 말도 안 통해요. 그냥 자기 분담금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조합 집행부가 가장 욕 덜 먹는 방법이 허가된 분양가로 일단 진행을 하고 나중에 혜택을 제공하면서 미계약 물량이나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막상 미분양이 나잖아요. 이거 사태가 되게 심각해져요. 왜냐면은 착공 시점에 분양을 하잖아요. 그럼 공사는 일단 시작을 해야 돼요. 누군가 청약을 했으니까, 그리고 조합원들도 집을 받아야 되니까 분양 수입이 저조해서 자금이 부족해져요. 원래는 착공하고 나서 계약금하고 중도금으로 공사 대금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 부족하네, 추가 대출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추가 대출, 미분양 사업장에 누가 돈 이자 낮게 대출해 주겠습니까? 굉장히 자금 사정이 타이트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정을 조합원들한테 공유를 하고 분양가를 낮춰서 성공률을 높여야 되는데 그 과정이 되게 어렵다는 거죠. 2023년은요, 분양시장 역사상 최악의 한 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이 됐어요. 여기에 밀어내기 분양이 쏟아집니다. 이 분양이 싸다 안 싸다? 안 싸다. 주변 시세 대비 매력 없는 분양가를 책정해서 밀어내기 분양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미계약 물량과 미분양 물량이 쌓이네. 거기에 서울 알짜 지역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죠. 이런 사업장이 많아지면요, 건설사가 속한 대기업 그룹까지 위태해지고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 위기로 발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앞서 정부가 종합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내용이 있어요. 일단 PF 대출 보증 사업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증 지원 확대. 그래서 미분양 주택에 PF 대출 보증을 신설했어요. 그래서 분양을 하고 나서도 미분양이 났네. 근데 공사 대금을 어디서 확보해?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공급을 하겠다. 5조 원 규모로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할인 분양 같은 이제 미분양 감소 노력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또 하나가 기존 PF 대출 보증 대상 요건 완화 및 보증 규모 확대였어요. 하지만 솔직히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바쁜 것이 바로 로펌입니다. PF 대출 부실은요, 시행사, 건설사, 증권회사, 은행, 제2금융권의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야, 우리한테 일을 맡긴 고객들이 최대한 돈을 빨리 찾았고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방안을 찾는 곳이 로펌이고, 로펌이 이런 이유 때문에 대규모 TF를 구성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미분양 주택 언제 해도 될까요? 일단 금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 예금금리도 낮아져야 되고 대출금리도 낮아지는 게 가장 우선돼야 돼요. 또 하나, 수요를 결정하는 것, 실수요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전셋값이 있습니다. 전셋값 추락이 멈춰야 돼요. 추락이 멈추고 상승을 하면서 전세 가격 증액 부담을 느낀 세입자들이 미분양 주택을 사든 새로운 주택을 사든 기존 주택을 사면서 뭔가 시장에 회복 신호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대구 지역들 회복 시점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분양이 많은 지역은 일단 우선적으로 미분양부터 해소되어야 시세 형성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최악의 위기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던 실수요자한테는 기회라고.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저희 쇼킹부동산 서적 역전세대란에 해답을 모두 다 적어두었습니다. 사야 되는 이유까지도 자세하게 적어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